아, 예, 화요일장 개장하고 13분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막아주고 또 해외 증시가 조금 돌아서고 이러면 다시 좀 우리가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좀 안도감을 갖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박형경 위원, 이기범 차장과 함께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차장님, 약세장 속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7월 들어서 글로벌 악재다, 국내 수급 악재다 해서 거기다 또 투자 심리까지 악화돼서 시장이 좀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급락장이 아닌 약세장에서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삼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6월 24일 날, 3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공매도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세가 좀 늘어나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공매도 대체장고 비중이 거의 200%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세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세, 신규 매도도 있겠습니다만 대차장고 주식을 빌려서 갖다가 하방 쪽에 베팅하는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현재는 그 외국인들 대차장고 증가세, 즉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자라는 중에서 지수 반등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최근에 외국인들 국내 시장 압박 누르고 있는 삼성전자 대차장고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업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들어가고요. 운송장비 쪽에서 조선주,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는 종목입니다. 다음 철강업 중에서 현대제철을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LG그룹주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됐던 글로벌 악재가 좀 잠잠해져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 다시 공매도 비중 반드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종목 등록해 두시고 시장 반등 때마다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약세장에서 지수는 이제 원사이드, 즉 한 방향을 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놓고 빠지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은 한 달 전에 ETF 거래에서 말씀드렸는데 ETF 거래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해지 거래, 섹터 투자, 분산 투자 있는데 오늘은 해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HTS에 깔려있는 ETF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방 쪽에 베팅할 수 있는 코덱스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인덱스 펀드의 반대 개념인데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쉽게, 장중에 HTS상에서 매매도 거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 면제 거래세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펀드 일종입니다만은 소액으로도 직접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해지 투자 개념으로 ETF 매매, 즉 코덱스 인버스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니 하더라도 26일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요. 그래도 2분기 국내 시장 그나마 버텼던 게 공매도 대차장고 제외하고는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시총 상위 랭크돼 있으면서 시장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에 두 개도 관심 갖습니다만 역시 실적 보전과 수급 보조 종목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및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현선물 쪽에 매매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선물 포션에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지난 6월 달에 쿼드러플 이후에 주간 선물 누적 계약입니다. 주간 선물 누적 계약으로 약 2만 3천 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주간 선물 기준으로 최고 많았을 때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계약인데 지금 거의 맥시멈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 쪽에 대해 선물 매도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줄인다. 즉 환매 부분이 들어오면은 베이시스 콘텐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더니 전일까지 프로그램 매매 차익 잔고를 봤더니 매도 차익 잔고가 7조 8,5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약 5천억이기 때문에 양방향, 즉 상방 매수 여력도 있고 매도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데 역발상으로 외국인들이 환매를 하게 되면 베이스 호주로서 프로그램 매수로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상으로는 지난번 7월 13일 저점이었던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1773포인트가 이탈이 되는지 지지되는지 이번 한 주간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제 다시 되사는 거죠. 숏 커버링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종목들하고요. 또 실적 수급 관련주 전해주셨습니다.
박현경 의원께서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잃고 하루하루 등락이 이어지다 보니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어느덧 한계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80에서 1800선에 걸쳐진 이 박스권 하단부를 5번 이상 터치하면서 지지력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만큼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쯤 되었으면은 유로존 당국자들의 이런 발빠른 대응도 나와야 될 것이고 글로벌 각국의 공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산발적으로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지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지지선 하단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매도 대기자들의 매도세가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거래가 부진한 것은 모멘텀이 없어서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은 매도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믿었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매도에 동참하는 세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우려감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즉 G2 국가들의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우려감이 없어지거나 최소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유로존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 나와야 될 것이고요. 혹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이 되거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할 것이고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잡고 대응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한 투자, 미수나 신용, 거래, 대출 거래는 자제를 하시고 주식보다는 현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혹은 기초체력이 없는 종목보다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종목으로의 접근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달러화나 미국 국채, 독일 국채 등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가격의 안정세가 나타나기를 지금으로서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장의 경우에는 어제 아시아 증시에 폭락을 일으켰던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 급락의 전일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 어제 유럽 증시에서 추가적인 큰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증시의 경우에는 낙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도 전일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전일 기관의 경우에는 메디포스트와 메디톡스,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바이오 의료주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서울반도체와 덕산하이메타, OCI 머티리얼스 등 반도체 업종, SM과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들 그리고 위메이드와 게임빌, 조이맥스를 중심으로 게임주들 역시 매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IT 장비주와 부품주의 경우에는 주요 수급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도 장비주의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부품주의 경우에는 전일 나왔던 뉴스, 즉 SK텔레콤이 LTE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이 부분이 이 단말기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급들의 내용을 오늘장 끝나고 좀 관찰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가 24일, OCI 머티리얼스가 27일, 네오이즈게임즈가 8월 14일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요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약세장에서의 당분간은 보수적 대응,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기범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박현경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연구위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